앞으로 5년 내에 전기자동차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기자동차 시대가 열리면 은둔형 외톨이나 나는 자연이다 같은 이런 현상을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은둔형 외톨이를 해결하는 그런 수단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정노동연구소 그리고 본능대학교 총장 김태흥 인사드립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기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기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기능과 더불어 이 전기자동차가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본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전기자동차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크게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와는 대단히 다른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자동차는 이동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 중에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이동을 하는지, 차의 쿠션은 좋은지, 시트는 좋은지, 그리고 이동 중에 이 음악 소리는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는지, 차는 얼마나 좋은지, 이런 이동수단으로서의 편안함, 안락함, 과시수단,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 시대가 열리면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일반 자동차 속에 있는 전기와 전기 자동차 속에 있는 전기의 용량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의 용량은 일반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의 10배에서 20배 정도, 사용 용량으로 따지면 약 30배 정도 이상의 어마어마한 용량이 들어갑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들어가는 배터리가 약 100kW 정도라고 합니다. 100kW면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동안 쓰는 전기량이 평균적으로 300kW 정도라고 합니다. 냉장고 다 쓰고 전기난로, 전기로 된 세탁기, 전기 스토브 다 쓰면서 보통 300kW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것도 4인 기준으로. 그러면 전기자동차 속에 있는 이 배터리는 일반 가정으로 봤을 때 일반 가정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쓸 수 있는 분량의 전기가 차에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자동차는 그 앞에 있는 조그만 배터리, 그거는 용량이 대단히 작아서 그거 하나로는 전자레인지 하나 돌리지를 못합니다. 전자레인지는 큰 거는 1kW, 1000W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는 약 한 600W, 700W 정도고, 그것도 시동 그건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용량은 약 300W, 400W 정도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전기자동차 속에 있는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태까지 일반 자동차에 설치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캠핑카를 보시면은 캠핑카를 만들 적에는 거의 반드시 별도의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자동차의 전기량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이 전기 자동차의 이 어마어마한 전기로 일반적인 가전제품을 쓸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기존 자동차에 사용할 수 없었던 초대형 TV 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출력이 대단히 큰 오디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에 쓰는 오디오는 그렇게 출력이 큰 것들이 아닙니다. 출력이 큰 정말 하이파이 오디오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출력이 큰 컴퓨터, 게임용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도 게임용 컴퓨터 같은 것은 이 전력량이 1kg짜리, 2kg짜리 막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기존의 차량용에서는 저전력 노트북 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도 게임용 PC 이런 거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는 이 자동차 안을 일반 가정 환경처럼 꾸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여태까지 자동차는 이동수단의 하나였다면, 전기자동차는 이동 후에 정지시켜 놓고 바로 거주의 수단으로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을 바꾸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한적한 곳에 또는 일반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여기서 나만의 세상, 나만의 공간, 나만의 영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은둔형 외톨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은둔형 외톨이는 바로 나만의 영역을 지배하고 남들이 간섭과 통제하지 못하는 곳을 찾다 보니까 바로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나는 자연이다 라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자동차는 바로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간섭을 받지 않는 완전한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지배하는 완전한 영역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초대형 스크린과 고성능 오디오와 고성능 컴퓨터가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무실이 되는 것이며, 영화관이 되는 것이며, 게임할 수 있는 PC방이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현장감으로 영화를 볼 수 있고, 어마어마한 게임 속에 가상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메타버스, 이 가상세계에서 내가 실제로 출근하고 회의하고 출근부 도장까지 찍고 이 가상세계에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것을 개발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유명 가수들, 유명 래퍼들이 이 가상세계 메타버스에서 신곡도 발표를 하고 콘서트도 해가지고 한 래퍼는 200억을 벌었다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 속의 이 대형 스크린은 바로 이 가상세계 메타버스 속에 쏙 빠지기가 쉬운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잔소리를 들었다,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었다, 부부싸움을 한다, 그러면 혼자 조용히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차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차 속에는 어마어마한 대형 스크린과 대단히 좋은 음향시설과 대단히 좋은 컴퓨터, 그리고 냉장고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락한, 거의 침대로 변환되는 그런 안락한 시트도 있습니다. 그곳에 누워서 내가 지배하는 영역, 내가 지배하는 그런 공간에서 행복을 찾는 현대인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시대,
우리의 영역 본능을 만족시키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제는 은둔형 외톨이가 가정 속에 있었다면 그 은둔형 외톨이에게 이 전기 자동차를 하나씩 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에서 나와서 이 차에 있으면서 차에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기 자동차는 이동수단도 되기 때문에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완전한 은둔형 외톨이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기 자동차는 사람을 은둔형 외톨이로 만들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은둔형 외톨이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기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로 아주 한적한 곳이나 또는 명승지나 바닷가 같은 곳에 이동을 하고 그곳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다가 최소한 편의점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가야 되니까 이런 데 가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서서히 사회와 접촉하고 또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3년, 5년 내에 펼쳐지는 전기자동차 시대, 이 전기자동차는 우리의 삶을 어마어마하게 바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실이 될 것이며 영화관이 될 것이며 그리고 음악 감상실이 될 것이며 그리고 PC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사무실 환경이 완전히 바뀔 것이며 영화관도 망할 수 있을 것이며 PC방 영업도 어려워지고 이런 사회적 변화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래방도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곳에서 갇혀 사는 현대인을 양산할 수도 있고 거꾸로 은둔형 외톨이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첨단 기기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기자동차 시대 우리 앞에 열리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